이 결혼은 멈춰야 합니다. 화려한 웨딩홀 한가운데에서 저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단상 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던 신랑 김도훈.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가 왜 딸의 결혼식을 막아서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딸 지은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31살, 이제 제 품을 떠나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평생을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로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텅 빈 가슴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이가 부탁한 답례품 샘플을 받으러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랑 김도훈 씨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다가 그만 멈칫했습니다. 도훈 씨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보석상 앞에서 반지를 함께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도훈 씨는 그 여자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여자 역시 행복한 표정으로 도훈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분명 회사 동료겠지. 혹은 사촌 여동생이거나. 저는 애써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은이가 보낸 웨딩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도훈 씨는 완벽했습니다. 훤칠한 키, 단정한 정장, 부드러운 미소. 외국계 IT 기업 과장이라는 그럴듯한 직함까지. 딸아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오늘 명동에서 도훈 씨를 봤는데. 응? 도훈 오빠가 오늘 회사 일로 명동에 간다고 했는데 아빠도 거기 계셨어? 그런데 말이야. 도훈 씨가 어떤 여자랑 함께 있더라. 보석상에서 반지를 고르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지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도훈 오빠가 다른 여자랑 보석상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빠가 분명히 봤어. 그 여자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왜 자꾸 도훈 오빠를 의심하세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오빠 직장 확인하신다고 회사에 전화까지 하시고.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실히 저는 도훈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너무 완벽했던 겁니다.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도훈 씨처럼 빈틈없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제발 제 행복을 믿어주세요. 일주일 뒤면 제 결혼식이에요. 아빠도 축복해 주실 거죠?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미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빠가 예민했나 보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착각한 걸까? 하지만 제 눈은 분명히 봤습니다. 도훈 씨가 그 여자를 바라보던 눈빛, 반지를 끼워주던 손길,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오랜 친구 강만수 형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30년간 형사로 일하다 작년에 정년퇴직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한 짓일까? 지은이가 알면 더 화낼 텐데. 하지만 제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만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수야, 나 인철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도훈 씨와 함께 신혼집에서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틀렸으면 좋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만수를 만나기로 한 카페는 인쇄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 만수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기다렸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 그래, 무슨 급한 일인데? 저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만수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철아, 사위 될 사람 이름이 김도훈이라고 했지? 생년월일이랑 직장 정보 좀 줄 수 있어? 저는 지은이에게서 받은 정보를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수는 몇 분간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데. 이 사람 신용정보가 거의 없어. 무슨 소리야? 보통 30대 중반 직장인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대출 기록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거의 텅 비어 있어. 마치 최근에 만들어진 신분 같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도훈 씨가 다닌다는 외국계 IT 기업. 나 전직 형사 인맥으로 한번 알아볼게. 며칠만 시간 줘. 고맙다, 만수야. 저는 카페를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가 도훈 씨와 함께 산다는 신혼집 근처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도훈 씨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차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흰색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차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또 다른 청첩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신부 이름도 모두 달랐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청첩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훈 이수진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오후 2시 반포 웨딩홀. 지은이와의 결혼식은 11월 24일인데 그보다 일주일 전에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저는 청첩장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지은아, 지금 당장 집으로 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꼭 보여줄 게 있어. 제발 와줘. 1시간 뒤 지은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 청첩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는 청첩장을 집어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가 도훈 씨 차에서 찾았어. 지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니? 지은이는 청첩장을 찬찬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거 오빠 회사 동료 결혼식 청첩장이에요. 오빠가 예전에 말했어요. 11월에 동료 결혼식이 2개나 있다고. 하지만 신랑 이름이 김도훈이라고 적혀 있잖아. 아빠, 김도훈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요? 동명이인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자꾸 도훈 오빠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은아, 아빠는 내가 걱정돼서. 걱정은요? 아빠는 그냥 내가 결혼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내가 아빠 곁을 떠나는 게 싫어서 온갖 트집을 다 잡는 거잖아요. 지은이는 청첩장을 테이블에 내던지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은아. 저는 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뿌리쳤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결혼식에 안 오셔도 돼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를 이렇게까지 밀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청첩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착각한 걸까? 동명이인일 뿐일까?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만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수야,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생겼어. 11월 17일 반포 웨딩홀에서 열리는 김도훈 마이너스 이수진 결혼식 정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곧바로 만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며칠 안에 연락 줄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캄캄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아빠 말이 틀렸으면 좋겠구나. 사흘 뒤 만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철아,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걸 찾아냈어. 저는 서둘러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만수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인철아, 앉아.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김도훈 씨 신분증 사본인데 발급일자를 봐. 겨우 2년 전이야. 2년 전이라니? 응.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전 기록이 전혀 없어. 마치 2년 전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 같아.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외국계 IT 기업. 내가 직접 전화해봤는데 김도훈이라는 사람은 재직 중이 아니래. 뭐라고? 처음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전직 형사라고 하고 좀 압박을 넣으니까 확인해줬어. 그 회사에 김도훈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청첩장. 11월 17일 반포 웨딩홀 결혼식 건도 확인해봤어. 그날 그 시간에 김도훈 마이너스 이수진 커플의 예약이 실제로 있었어. 근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취소됐대. 취소됐다고? 응. 웨딩홀 측에서는 신랑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더라고. 위약금도 안 내고 잠적했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만수야, 이게 무슨 의미야?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철아, 내 경험상 이건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이야.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거지. 아마 이수진이라는 여자한테 돈을 받고 도망친 뒤 이제 지은이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지은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인철아, 당장 지은이한테 보여줘야 해. 이 증거들을. 저는 서류들을 챙겨들고 곧바로 지은이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난번과 달리 도훈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도훈 씨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도훈 씨, 지은이 있습니까? 아, 지은이는 지금 샤워 중인데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니, 밖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지은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빠, 왜 안 들어오세요?
지은아,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은이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훈 씨에 대한 조사 자료야. 지은아, 아빠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어.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사람을 시켜서 도훈 오빠를 조사했다고요? 지은아, 들어봐. 도훈 씨는 진짜 외국계 IT 회사 직원이 아니야. 그리고 신분도 2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게다가 저는 청첩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일주일 전에 취소됐어. 도훈 씨가 다른 여자한테서 돈을 받고 도망친 거야. 지은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이제는 믿어줘. 하지만 지은이는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그래, 아빠 친구가 직접 확인한 거야. 아빠는 탐정까지 고용해서 제 약혼자를 조사했다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도훈 오빠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세요? 오빠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저를 사랑해줘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있잖아. 증거요? 이게 증거예요? 신분증 발급일자가 2년 전이라고 해서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 신분증 잃어버리면 재발급 받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도훈 오빠가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했어요. 정규직이 아니라서 기록이 없을 수도 있죠. 지은이는 계속해서 도훈 씨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오빠 동료 거라니까요. 아빠는 왜 자꾸 오빠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지은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아빠, 이러실 거면 정말 결혼식 안 오셔도 돼요. 아니, 오지 마세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저는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식 오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은 술집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빈 소주병이 하나, 둘 쌓여갔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켜야 하는데. 휴대폰에는 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두고 소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은 쓰디쓴 눈물 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너무 긴장해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대학 졸업식 날 아빠, 제가 해냈어요. 라며 환하게 웃던 얼굴. 저는 사진 속 어린 지은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내가 아빠를 미워해도 아빠는 널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앨범을 덮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딸이 저를 밀어내도 저는 딸을 지킬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니까요. 이틀 뒤, 저는 도훈 씨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반포 웨딩홀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골목길에서 한 여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혹시 최인철 씨 맞으시죠? 저는 놀라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수척한 얼굴,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김도훈이 아내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전 아내예요.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 처리가 안 됐지만요.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2018년에 김도훈과 결혼했어요. 아들도 있어요. 지금 7살이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도훈 씨가? 네, 중혼이에요. 아직 저랑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들과 계속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도훈 씨가 외국계 회사 다닌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선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도훈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에 있던 돈, 통장, 심지어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까지 전부 긁어서 사라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또 결혼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도훈 씨는 워낙 치밀하게 신분을 위조하고 다니거든요. 저는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고 도훈 씨를 찾을 방법도 없었어요. 저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겁니까? 제가 도훈 씨를 계속 추적해 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최인철 씨가 도훈 씨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 형사를 통해서요. 강만수 형사님을 아십니까? 네, 제가 사건 신고했을 때 담당 형사였어요. 그분이 최인철 씨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영 씨, 그럼 도훈 씨가 제 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는 겁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도훈 씨는 결혼을 미끼로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고 사라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미 제 앞에도 2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은이도? 네, 지은 씨가 위험해요. 제발 결혼식을 막아주세요. 선영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인철 씨, 저 혼자서는 도훈 씨를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가능할 거예요. 저는 선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지키고 싶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도훈 씨를 막아요. 저는 선영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며칠 뒤, 저와 선영은 작은 카페에서 만나 작전을 짰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와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도훈 씨와 제 결혼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들 사진이고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도훈 씨는 지금과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훈 씨가 다른 여자들한테서 받은 돈 내역이에요. 제가 몰래 찍어둔 거예요. 선영은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다가 며칠 뒤 전부 인출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저는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은이가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제가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저는 놀라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은이가 받을 충격이. 최인철 씨, 지금 충격을 받는 게 나아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보다요. 선영의 말이 옳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혼식 당일 함께 진실을 밝혀요. 저는 선영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최인철 씨, 각오하세요. 지은 씨는 한동안 아버지를 원망할 거예요.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을 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딸이 저를 미워해도 제가 지켜야 해요. 선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게는 절 지켜줄 아버지가 없었어요. 저는 선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영 씨, 이번에는 제가 선영 씨도 지켜드릴게요. 우리 함께 도훈 씨를 막아요. 그날 밤, 저는 집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선영이 준 자료들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참아다오. 아빠가 곧 모든 걸 끝낼게.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방은 오랫동안 딸의 흔적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신혼집으로 짐을 다 옮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와 갓 태어난 지은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내는 지은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홀로 지은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회상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갓난아기 지은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은이를 부탁해. 아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는 지은이를 꼭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엄마 몫까지 아빠가 할게. 그 후로 저는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인쇄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지은이를 돌봤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도 기억납니다. 아빠, 저 떨려요.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용기를 내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딸이 울면서 나올까봐 걱정돼서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쓰고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전부 아빠 덕분이에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네가 잘한 거야. 아빠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사실 저는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팔았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저는 딸이 알까봐 평생 숨겨왔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저는 다시 앨범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은이가 대학 졸업 후 취직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모실게요. 지은이는 첫 월급으로 제게 넥타이를 사줬었습니다. 저는 그 넥타이를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은아. 저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딸의 결혼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혼식을 막아야 합니다. 딸이 저를 원망해도 평생 미워해도 저는 해야 합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저는 아내에게 묻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가 날 이해해 줄까? 아니면 날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참아왔는데 오늘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할 줄 몰랐어. 하지만 아빠는 널 지켜야 해.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얼굴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협탁 위에는 내일 입을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은이가 이해해 주길.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선영과는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도훈 씨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웨딩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밝은 조명, 행복한 음악,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홀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곧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김도훈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흰 턱시도를 입은 그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딸 지은이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예쁜 우리 딸이. 지은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도훈 씨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자 주례가 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주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곧 웨딩홀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선영이 7살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은 형식적인 질문일 뿐 보통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은 멈춰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상 위에서 지은이는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비켜주었습니다. 도훈 씨, 아니 김도훈. 당신의 정체를 모두에게 밝히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과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도훈 씨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무슨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박선영 씨의 혼인신고서입니다. 2018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널 지켜야 해. 그때 홀 뒤편에서 선영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기요. 선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도훈 씨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이 사람이 아내입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훈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를? 도훈 씨, 아니 당신. 선영은 아들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버리고 떠난 아들이에요. 아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도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는 도훈 씨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사실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도훈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건 전부 오해야. 믿지 마. 도훈 씨는 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출구에서 강만수가 경찰관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김도훈 씨, 결혼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만수는 수갑을 꺼내 도훈 씨에게 채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홀 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 주저앉은 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는 저를 밀쳐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은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날을 망쳤어요. 저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계속 저를 밀쳐냈습니다. 싫어요. 가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비록 딸이 지금은 저를 미워하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선영은 아들을 안고 조용히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도훈 씨를 연행했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웨딩홀은 텅 비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저와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지은이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딸의 방문 앞에 서서 밥을 갖다 놓았습니다. 지은아, 밥 먹어야지.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참 뒤 문이 살짝 열리고 밥그릇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딸이 밥은 먹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만수에게서 도훈 씨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철아, 김도훈 놈이 자백했어. 만수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말고도 피해자가 총 5명이야. 전부 결혼을 미끼로 돈을 받아내고 도망친 거지. 그렇군요. 박선영 씨 말고도 이수진이라는 여자도 피해자야. 그 여자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김도훈이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했더라고. 근데 당시엔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대. 지은이도 그렇게 될 뻔했군요. 그래. 내가 막지 않았으면 지은이도 같은 피해를 입었을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 막았을 거야. 뭘? 우리 사이에. 그나저나 지은이는 좀 어때? 아직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럴 만도 하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지은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는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빠. 지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바보였죠? 저는 딸에게 다가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자, 지은아. 지은이는 의자에 앉았고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경찰서? 네. 제 진술을 하고 왔어요. 김도훈한테 속았다고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평생 함께하자는 말도 전부 연기였던 거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한테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그렇게 경고해줬는데 저는 아빠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빠를 의심하고 원망했어요. 지은아,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은이는 울먹였습니다. 아빠는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저는 아빠를 밀쳐냈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저 정말 나쁜 딸이죠?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그래. 상대방을 믿고 싶어 하잖아. 그게 잘못은 아니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만 네가 다친 게 아빠는 너무 안타까워. 아빠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막아주셨잖아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돈도 잃고 인생도 망가졌을 거예요.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아, 아빠도 미안해. 내 결혼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지은이는 울며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지은아.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인쇄소 사무실에는 우리 둘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고마움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뒤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아빠가 옆에 있잖아. 네, 아빠. 지은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수척하고 슬픈 미소였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뻤습니다. 그나저나 지은아, 밥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그럼 아빠가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만들어주시는 된장찌개요. 알았어. 아빠가 맛있게 끓여줄게. 저는 일어서서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평생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저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앞으로도 쭉 내 곁에 있을 거야. 걱정 마.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완전히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을 지나 이제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도훈 씨와의 일로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회사에서 지은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출근길에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요즘 지은이는 종종 제 인쇄소에 들러 커피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은이가 보낸 손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아빠께,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새 회사에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이 재미있어요.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고요. 아빠, 6개월 전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빠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떡볶이 사갈게요. 건강하세요, 아빠. 사랑하는 딸 지은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편지 잘 받았어. 아빠도 사랑한다. 이번 주말에 맛있는 저녁 준비해 둘게. 떡볶이 말고 다른 것도 사와. 건강하고 일 너무 무리하지 마. 곧 지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빠. 사랑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약속대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어서 와, 지은아.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아빠, 떡볶이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그래, 아빠가 접시 가져올게. 우리는 거실 식탁에 앉아 함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어때, 회사 생활은? 좋아요, 아빠. 저번에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켜서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한데? 헤헤,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지은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아빠가 씻을 테니까 내가 닦아. 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꼈던 이런 일상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공원 산책 갈까? 좋아요, 아빠. 우리는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생각해요. 뭘? 제가 너무 쉽게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그래도 아빠는 알아채셨잖아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그건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세상 물정을 좀 아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아,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통해 배웠다는 거야. 이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네, 아빠. 맞아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당분간은 연애 안 할 거예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천천히 하면 돼. 우리는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 노부부가 의지하며 걷는 모습.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나중에 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는 아빠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그럼 아빠가 잘 판단해 줄게. 네, 아빠. 이번엔 꼭 아빠 말씀 들을게요. 지은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빠도 행복하세요?
응, 물론이지. 네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지은이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그래, 먹자.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회사에서 워크숍 가요. 제주도래요. 그래, 재미있겠다. 네, 처음 가는 거라 설레요. 아빠도 언제 여행 가세요? 친구분들이랑요. 아빠는 괜찮아. 일하는 게 더 좋아. 아빠, 가끔은 쉬셔야죠. 건강 챙기셔야 해요.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만수 형이랑 등산이라도 갈게. 네, 꼭 가세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저는 지은이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은이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말에도 올게요. 그래, 아빠가 기다릴게. 사랑해요, 아빠. 아빠도 사랑한다, 지은아. 지은이는 저를 꼭 안아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딸이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은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협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 이제 괜찮아요. 다시 웃고 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시던 것처럼 제가 지은이를 잘 지켰어요. 이제는 안심하셔도 돼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딸을 지켰다는 안도감, 딸이 다시 행복해졌다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까워졌다는 감사함. 모든 것이 가슴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앞으로도 쭉. 그렇게 저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펀펀한 세상이었습니다.